돈을 벌지 않으면 기업은 아니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해체했다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만드는 것도 창업이고요. 문화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안무까지 사실 우리 저작권 문제도 많긴 하는데요. 여러 가지 폭이 좀 넓긴 한데 통틀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최근에 창업들은 이 문화예술 자체를 알리거나 홍보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물건을 팔고 제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를 당기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저는 문화예술 창업이라고 나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세계적으로 문화예술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화예술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군분투들 하시는데 사실상 문화예술 창업이라는 게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문화예술 창업에 관련된 얘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힘듦이 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잘 풀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문화예술 창업에 관련된 좋은 인사이트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귀한 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세이버스랩의 대표이사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책도 또 이렇게 쓰신 분이세요. 책이랑 연결을 해서 현직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제가 좀 얘기를 조금 나눌 예정이거든요. 문화예술 창업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예술이 어느 분야까지 문화예술이죠? 네, 처음부터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창업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만드는 것도 창업이고요. 다만 이제 소재죠. 소재가 문화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이 합해져서 결합을 해서 하는 것도 많고요. 전시도 사실 되는 부분이고 디자인 그리고 창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케이팝도 마찬가지이고 안무까지 사실 우리 저작권 문제도 많긴 하는데요. 여러 가지 폭이 좀 넓긴 한데 통틀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창업들은 이 문화예술 자체를 알리거나 홍보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물건을 팔고 제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를 당기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저는 문화예술 창업이라고 나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좀 다양한 거네요.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을 하면은 뭐 BTS, 막 춤, 뮤지션 이런 거만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 창업이라는 거를 하려고 한다라면 어떤 것부터 챙겨야 될까요? 준비사항 뭐가 있을까요? 강의라든가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6개의 디자인 창업 기업들을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사례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나의 무기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디자인으로 승부를 볼 것인지, 예술 전반에 대한 사업으로 승부를 볼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납품하는 디자인 사업으로 승부를 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깊이를 가지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사실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 개인의 브랜딩도 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의 브랜딩 혹은 직원의 브랜딩. 그런데 저는 그거 말고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거는 이게 창업이기 때문에 마음가짐. 저희가 뭐 마인드셋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 기업은 아니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 모든 것들을 해체했다가 생각을 하고 구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순수하게 저는 누구를 돕고 싶어요. 그리고 예쁜 걸 만들어내고 싶어요라는 마음가짐으로는 창업이라는 것을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뼈아픈 가슴 아픈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창업기업들한테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응들이 좀 어떠세요? 처음에는 오케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긍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예술을 가지고 밥을 벌어 먹고 살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요. 그러면 그 밥 벌어 먹는 활동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께서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떠듬떠듬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나는 계획이 있었다 하시는 분인데 그 계획에서 가장 빠진 부분이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가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 모델에 관한 것들이 조금 약하다인 거죠.
그렇죠. 그쵸. 근데 예술이냐 상품이냐의 고민을 맞습니다. 하는 부분들인 거네요. 그렇죠. 이전 같으면 수익 모델 어디 피칭을 나가거나 발표를 할 때, 아, 저 이걸 만들어서 어디 펀딩에 들어갈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마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지금 스마트 스토어 시장이 이제 그쵸. 가열되어 있기도 하고, 네. 사실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아지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입점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기획전에 들어가야 되고, 어디 판매 채널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픽이 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데, 거기에 입점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검색에 걸려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저는 펜을 만든 이후에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을 드리긴 합니다. 펜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네. 그러면 그 펜을 어떻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네, 오늘 제가 나온 것처럼 저도 지금 이제 제 브랜딩을 하려고 오늘 이제 강사님과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있고 나의 작업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이 작업 과정을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미래의 소비자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자신의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을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어떤 브랜딩을 하고 그래서 자신을 알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문화예술 쪽에서 일을 하시는 친구들이 그거를 좀 잘하는 편인가요? 실제로 이제 컨설팅도 해보고 이렇게 네, 해보면 뭐 어떤가요? 잘하시는 분도 참 많으시고요. 네.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네.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제도 제가 컨설팅을 갔다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대표님의 프로필 사진이 있으면 넣어주셔서 경진대회 나갈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제 프로필 사진 넣기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부끄러우세요? 했더니 사진이 못 나오고 이게 아니라 저를 그렇게 많이 과대 광고, 과대 포장을 해도 될 그런 언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게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 두 번째 차트에 어떻게 쓰여 있었냐면 대표자의 창업 경험과 이력, 사업 이력 이런 걸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대표자가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준비를 했으며 나아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님 프로필 사진이 없으면 프로필이 대표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만약에 강사라면 강의하는 모습 이라든가 물건이라면 물건을 들고 있거나 물건을 제조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이미지에서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빠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글 10줄보다 하나의 이미지가 중요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더니 아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시고 넘어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필 패키지인데 실제로 그게 참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문화기획자로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내가 하는 일들이 상업화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즘도 좀 그런 편인가요? 사실 저도 이제 네. 원래 회사에서 디자인 기획이라든가 UI UX 쪽을 했었는데요. 창업할 때는 제가 완전 다른 분야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 지식을 팔아서 이런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러면 다른 걸 해야지. 뭔가 구체화된 물건이 있어야 될 거야라고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지금은 유형의 자산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내 경험도 지금 파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표님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강사가 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 이 강의를 하시게 된 건가요? 어느 쪽이신가요? 네. 인생이 두 파트로 나뉘어졌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그러면